오늘 김희수 헌재소장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털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양반은. 어차피 헌법재판관 할 때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들이 재판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통과가 낙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다 보니까 뭐 소수 의견 낸 것들이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의견들 중에서 소수 의견 낸 게 10%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걸 쉴드 치는 그 질의를 했는데 정말 그건 제가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방송에 넣어드리고 화제가 됐던 건 그겁니다. 5.18 때 버스 운전했던 그 사형 선고했던 그분에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그런 장면들은 역사적인 화해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바로 전두환의 후예들이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려줬으니 자기들의 권력에는 맞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부적격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어제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8에 이렇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보면 5.18 정신 헌법에 담는 거나 진상규명 과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믿는다. 야, 역습을 했네. 어쨌든 좀 삶을 보면 전남대학교 출신이 77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3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 고통을 안고 군대를 갔었고 군대 가서 하여튼 이 사건을 이제 판결한 모양이에요. 군법으로 했으니까. 1차 군법으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군 법무관이었다면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가 하는 말이 그 판결로 인해서 평생의 재판에 고뇌하게 됐다. 소회를 이제 말씀을 한 거에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간은 지났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들과 청문회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건 화합의 시대, 그다음에 상생의 시대, 그다음에 더 나아가 혁신과 개혁의 시대에 맞는 행동이어서 참 눈물겨웠다. 37년간 이들을 누가 갈라놨는가? 바로 자유한국당 같은 폐륜 세력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갈라놓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오긴 왔다. 그 피해자가 자기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분이 피해 갈까봐 이리 와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멋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라마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 헌법재판관, 이 판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뭐 물론 퍼센트로 보면 100%가 아니고 뭐 한 10% 정도라고 하지만 이 소수 의견을 그렇게 꾸준히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어떤 때는 독재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장 정부도 있었고 뭐 온갖 억압, 국정원을 통하는 사찰 이런 것들이 만연하던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을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고 이게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이 잘 돼 있으신 분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푸른나무가 얘기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당의 명령에 따를 거냐 또는 정당에 준하는 어떤 판결을 내린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일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관련해 소수 의견 1명 나왔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2~3명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명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거의 뭐 군사 독재나 획일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을 의미하는 건데 재판관이 전체가 다 획일적으로 하면 북한과 다를 게 뭐 있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뭐 꼬투리 잡기 위한 꼬투리인 것이고요. 만약에 통진당 해산이나 기타 소수 의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고 획일주의에 준한다. 당연히 더 나와야 된다. 소수 의견들이. 2-3명은 나와줘야 건강한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소속에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석희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주도하는 세력도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해산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냈었고요. 그럼요. 근데 오늘 최고의 스타는 아마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인 것 같습니다. 5.18 단체들 향해서 막 어용이라고 하고요. 평상시 어용을 많이 누려본 분들한테는 다 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라든다는 어용 방송이긴 합니다. 여야는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헌법연구관들의 참고인 출석과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참고인 출석에 대한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청문회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증인과 참고인을 향해 어용단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받은 사람은 회유와 협박에 겁을 내가 다 못 오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손 조심하세요. 의용입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이 모종의 집요한 회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정황이 보여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린 자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5.18 단체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희수 까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편들어줘 버리는 거야. 이것들 봐라. 이게 오용이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물님 있죠. 백도라지 씨. 백도라지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 크게 하셨죠.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5.18을 욕을 하세요. 말이 돼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였었고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명히 보였고 그분 자체가 아주 특별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느끼긴 좀 힘들고.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관련된 이 판결입니다. 민주당 의견을 따르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혼자서 내신 겁니다. 국가보안법 관련된 위헌 소원 사건입니다. 소수 의견 혼자 내신 의견이 하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문 사유로 언급한 그 사건입니다. 교원노조법 역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총해서 19건이나 민주당이 제시하는 의견을 독단적인 의견을 내면서도 따라가고 이 모든 판결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전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그렇게 결코 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만큼 따라가신 분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예를 들어 다수경 간부는 다른 당을 따라갔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한데 헌재에서 한번 따져보시죠. 여러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19건이나 이 민주당 의견하고 같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군영법 92의 5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죠. 그 결정을 보니 민주당을 추종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은데요.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하고 이 네 분만 발의에 참여하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계시죠?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죠? 네. 역시 저를 추종하시는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추종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네. 좀 터무니가 없죠? 그중에 소수 의견, 즉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한 10%에 불과한데 그러면 90%는 당시 여당을 쫓아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증인석에 앉은 남성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버스기사 배용주 씨에게 사과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배 씨는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굉장히 괴롭다면서도 더 이상 논란이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불고
그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김희수 헌재 소장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털 게 거의 없었어요, 이 양반은. 어차피 헌법재판관 할 때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들이 재판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통과가 낙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다 보니까 뭐 소수 의견 낸 것들이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의견들 중에서 소수 의견 낸 게 10%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걸 쉴드 치는 그 질의를 했는데 정말 그건 제가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방송에 넣어드리고 화제가 됐던 건 그겁니다. 5.18 때 버스 운전했던 그 사형 선고했던 그분에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그런 장면들은 역사적인 화해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바로 전두환의 후예들이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려줬으니 자기들의 권력에는 맞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부적격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어제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8에 이렇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보면 5.18 정신 헌법에 담는 거나 진상규명 과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믿는다. 야, 역습을 했네. 어쨌든 좀 삶을 보면 전남대학교 출신이 77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3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 고통을 안고 군대를 갔었고 군대 가서 하여튼 이 사건을 이제 판결한 모양이에요. 군법으로 했으니까. 1차 군법으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군 법무관이었다면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서 특히 이 헌법재판관, 이 판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뭐 물론 퍼센트로 보면 100%가 아니고 뭐 한 10% 정도라고 하지만 이 소수 의견을 그렇게 꾸준히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어떤 때는 독재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장 정부도 있었고 뭐 온갖 억압, 국정원을 통하는 사찰 이런 것들이 만연하던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소수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을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고 이게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이 잘 돼 있으신 분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푸른나무가 얘기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당의 명령에 따를 거냐 또는 정당에 준하는 어떤 판결을 내린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일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소수 의견 1명 나왔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2-3명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명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거의 뭐 군사 독재나 획일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을 의미하는 건데 재판관이 전체가 다 획일적으로 하면 북한과 다를 게 뭐 있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뭐 꼬투리 잡기 위한 꼬투리인 것이고요. 만약에 통진당 해산이나 기타 소수 의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가 하는 말이 그 판결로 인해서 평생의 재판에 고뇌하게 됐다. 소예를 이제 말씀을 한 거에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간은 지났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들과 청문회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건 화합의 시대, 그다음에 상생의 시대, 그다음에 더 나아가 혁신과 개혁의 시대에 맞는 행동이어서 참 눈물겨웠다. 37년간 이들을 누가 갈라놨는가? 바로 자유한국당 같은 폐륜 세력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갈라놓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오긴 왔다. 그 피해자가 자기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분이 피해 갈까 봐.
이리 와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멋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라마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